한 번은 우리 세미나에 순자산 25만 달러를 불과 3년 만에 6천만 달러로 불린 부자를 특별 초빙한 적이 있다.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소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치이다.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 양과 질이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요소는 양이다. 양적인 요소는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시장에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나와 일하는 트레이너들 중에 20명 정도의 소그룹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 500명쯤의 청중을 선호하는 사람, 1000명에서 5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강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이 트레이너들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아래에 10명이 있는 사람과 1000명이 있는 사람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물론이다. 앞에서 내가 스포츠용품점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의 목표는 수만 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성공적인 점포 100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6개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경쟁자는 잘 되는 점포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그녀는 적당히 살아갈 만큼 벌었고 난 부자가 되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게임하고 싶은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가? 동네 야구단에서 뛰고 싶은가? 크게 놀고 싶은가? 작게 놀고 싶은가? 당신이 선택하라. 대개의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자신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이렇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도 엮여 있다. 당신이 지금 이때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의 퍼즐 조각을 세상에 더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만둔다. 즉 나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발명가이자 철학자인 버크민스터 플러가 말했다. 우리 삶의 목적은 2세대와 후세대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타고난 재능이 있다.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은가? 이런 재능이 왜 주어졌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눠주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크게 움직이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업가의 정의를 아는가? 나는 수익을 얻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다. 하나 물어보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부산물이 따른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심하지 말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명이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갈매기의 꿈에서 리차드 바크는 한 질문을 받는다. 내 사명을 완수했는지 어떻게 알아? 대답은 이렇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작게 움직이는데 그저 만족한 채 두려움에 매어있는 에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서도 타인에게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압축하겠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 당신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몇 명이나, 몇 가족이나 돕고 싶은가? 하는 점이다. 1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100명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크게 움직이라는 말의 의미다.
메리앤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사랑으로의 귀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이입니다. 당신이 작게 움직이면 세상에 기여하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움츠러드는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 빛나야 해요. 아이들이 주위를 환히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것은 몇몇 사람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에 있지요.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연히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숨은 곳에서 어서 걸어 나와라. 손을 내밀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재능이 없는 척 꼭꼭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나눠주어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버려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